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용주 소장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 요즘에 자동차 산업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전기차 캐즘. 네.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각국에서 보조금 줄이고 이 원인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전기차 캐즘이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래가 어떻게 불확실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구과학 용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캐즘이 이제 지구과학 용어인데 어쩌다가 자동차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바라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가파르게 올라간 게 정상이었던 거냐, 네. 아니면 이전에 100% 이상 증가했던 게 비정상적이었던 거냐. 음. 근데 그게 정상적이었던 성장이다라고 보면 캐즘이 맞죠. 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장이었다라고 보면 캐즘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진적 성장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네. 한때 광풍이 불어서 그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09%가 늘었으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양쪽으로 존재해요. 네네. 동시에. 그런데 이제 캐즘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앞서 109% 성장이 그 이듬해에 전년 대비 120% 가야 되고 130% 가야 돼 정상인 거지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앞에 100%가 이게 너무 과열이었어.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비중을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 그러면 그냥 이동 수단의 연료가 바뀐다, 에너지가 바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에너지가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인프라까지 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 수단의 에너지가 전동화되는 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 전환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죠. 다만 이제 이거에다가 가속적인 변수를 주는 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그 기후변화 위기를 심각하게 느껴서 배출 규제를 강제하자라고 네. 하면 빨리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는 강제해서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네. 또 어떤 나라는 아니요,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때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악셀을 밟고 너무 먼저 갔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일 네. 수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침체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이 캐즘 현상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네. 어떤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라든지 다시 좀 보조금이 그래도 살아나야 된다라든지 필요 여건 충분 조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원칙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강해져야 돼요. 이 기후가 진짜 인류에게 되게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이 강해져야 됩니다. 20년, 21년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기후 환경이라는 게 각 나라가 처한 게 입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유엔에서 단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192개 나라가. 네. 이거를 깨고 나간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공통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친환경 쪽을 열심히 밀었다가 지금도 물론 밀긴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 차원에서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네네. 탄소 배출만 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예요. 네, 변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갈 거냐,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전환이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네라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죠. 별로 없죠. 예. 가야 할 방향은 그렇죠. 맞는데. 왜냐하면 이미 물고가 튀었기 때문에 네네네. 글로 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다만 저 물고가 게이트가 넓으냐 좁으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가긴 가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런 변수들이 좀 사라지거나 불안정성이 배제가 되느냐 저는 한 2, 3년 봐요. 왜냐하면 이슈적인 논란이잖아요. 네. 이슈적인 논란을 한번 정리가 됐었는데 네. 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미국의 이슈가 몇 년 갈까? 원래 없었다가 이슈가 다시 발생한 거라면은 갈등이 치열하게 오래 가겠지만 네. 원래 한번 전기차로 가야 돼라고 미국 내에서도 정리가 됐다가 다시 집권자가 바뀌면서 있어봐봐 가긴 가는데 나는 천천히 갈 거야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얘기를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전환하니까 네. 맨날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게 네. 뭐 GM이 전기차 전략을 늦춘다. 또는 뭐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늦춘다. 현대기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을 벌었다 막 이렇게. 네. 시간을 벌긴 했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걸 벌었다고 해서 이 제조사가 그럼 우리 전기차나 친환경차 늦춰. 라고 할까요? 따라잡으려고 그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수익성 있는 차종을 많이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쟁취해서 최대한 빨리 전환을 준비를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2024년 대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늘어난다고 전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제 변환의 속도를 늦추는 것과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도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네요. 갈 길은 가야 되는 거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GM하고 현대하고 손잡았잖아요. 예. 왜 잡았겠어요? GM이 친환경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를 현대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거예요. 뭐 수소는 물론 있지만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에 무언가 제공을 받고 전기 자동차도 관련해서 좀 제공을 받고 서로 이제 협업해서 그 시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행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네요. 그럼요.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가게에 주력 소비층이 50대다. 근데 50대 분들이 와가지고 국밥을 많이 찾는다. 그러면 국밥을 열심히 팔죠. 네네네. 그런데 점점점 50대가 줄어들고 40대, 30대로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국밥을 찾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국밥은 많이 팔려. 네. 그러면 이제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다음 메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대, 40대가 좋아할 국물이 조금 적고 뭔가를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그 전기차 관련된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 네. 충전 인프라, 물론 이제 가격도 있겠습니다. 뭐 화재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또 캐즘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심리적으로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불만은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청라에서 한번 불났잖아요. 그 뒤로 긴급하게 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불안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불안한 게 내 차에 불나는 건 두렵지 않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나의 의도가 아닌 무언가의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내가 손실 입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나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이 두렵다. 그렇죠. 그때 뭐 차 뭐 수십 대 수백 대 불타고 막 이러면 그렇죠.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고요. 실제로 내 차에 불이 난다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비중을 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지난번에 그래서 인천 청라에서 그 벤츠였죠 그때. 네, EQE. 그 문제였고 그 화재에 대한 이 불안을 또 종식시키려면 이거는 또 배터리 기술이랑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가지 측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불이 난 이후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대책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불이 안 날 순 없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불이 안 나면 내연기관도 불 나는데 전기차가 더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통계를 보면 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전기차의 통계적인 근데 여기 화재 확률이 조금 여기 낮던데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는 등장한 게 201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자동차만 가지고 끄집어내서 통계를 내보면 비교적 전기차가 신차. 조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또 전기차는 약간 좀 신차이고 내연기관차도 오래된 그렇죠. 차들이 좀 불난 내연기관차는 약간 오래된 차, 10년 이상 된 차의 화재율이 조금 높은 거고 아 근데 10년 이내로 압축해서 보면은 전기차가 조금 좀 더 높긴 높아요. 해요. 아, 네. 아 이게 참 통계 착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방 대책을 이제 그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가져가는 건데 첫 번째 예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주차 중이든 충전 중이든 운행 중이든 어쨌든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즉시적으로 운전자에게 통보해 주자. 네네네. 쉽게 말하면 연결성, 통신 기능을 강화해서 무언가 그러면 운전자가 그걸 인지하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배터리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데 부글부글거리면 이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자동차 회사가 강제로 가서 당신 차는 지금 예방을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직접 견인해서 조치해 주는 것. 여기까지 대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BMS에 통신 정보를 넣어서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배터리 관리 BMS 라고 시스템으로 하죠. 해서 네, 네. 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준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런 지금 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바꿔가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이 났다. 네. 불이 났으면 얘 혼자만 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분리하자.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는 지상에다가 지상에만 하고 할 들어가고. 때 이제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발생하긴 네.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내연기관 차랑 같이 인접해서 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의 피해 확산 억제는 스프링클러 즉 소방 시설 강화. 요 세 가지로 크게 대책을 만든 거예요. 3단계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원천적인 거는 불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 예. 또는 안 나게 하거나 불이 나더라도 그렇게 폭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가면서 서로 쇼트나 단락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흘러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지금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네네네.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인데 100% 솔리드로 가기가 지금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의 재질을 뭘 쓸 거냐도 고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보윤 박사께서 그쪽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난연성 그러니까 열의 폭주가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아하. 난연성 반고체 소재를 네네. 쓰자라고 해서 이미 개발을 했고 제가 물어봤죠. 예. 박사님이 언제 씁니까? 그랬더니 목표는 2026년에 실제로 실체에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불안감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2, 3년 왜 얘기했냐면 예. 이런 난연성 반고체 전지만 들어가더라도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성이라는 건 제거가 되니까 네. 불편함, 즉 충전의 불편함만 해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겠구나. 아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큰 우려가 이제 화재. 이건 또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다른 거 뭐 네. 불편한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 그렇죠. 이게 또 해소가 되면은 나아질 수 있다. 아까 화재 이야기 잠깐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인천의 그 벤츠 전기차 화재 네. 원인이 아직 뭐 100% 나온 거는 아닌데 외부에서의 어떤 하체 그렇죠. 충격이 가해졌을 누적된 가능성이 충격으로 인한 예. 그렇게 지금 결론이 흘러가고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실내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를 다니고 도로 밑에도 뭐 돌가루 같은 게 튈 수도 있는 거고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포장길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기차 하부에 뭐가 부딪히지 않게 운행을 해야 된다. 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게 뭐 어떻게 방지해야 그런 될까요? 거죠. 그 자동차 자체에 무언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네. 그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다 타냐. 그렇게 따지면 내연기관도 네네네. 여기저기 충격받으면 앞에 얼라이먼트 틀어주고 할 텐데 이거 다 인지하고 타야 되냐.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도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무언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한 죄밖에 없잖아요. 네. 그 누적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조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용들이 같이 첨가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자동차 회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를 만든다라는 건 이건 일종의 네. 그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살금살금 타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 자동차 팔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페달 밟아보세요. 토크가 세서 훅 나갑니다. 가속 성능의 극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 천천히 밟아 이 얘기잖아요. 예. 물론 천천히 밟기야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뭐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용자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벤츠 전기차 엄청나게 또 막 할인도 했고 막 임직원한테 밀어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가 인지도 이미지 회복하고 문제 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건 여러 가지 각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지난 10월 달이죠. 예. 10월 달 판매를 봤더니 네. 벤츠가 할인하니까 엄청 팔리죠. 1등을 해요. 다른 수입차가 맥을 못 쳐요. 그게 전기차만이었던 거예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E클래스. 전기차. 아니 그러니까 E클래스 다 포함해서 그냥 전기차 포함해서. 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차에서 예. 그 삼각별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죠. 뭐 국민성이 어떻고 아니, 또 뭐 할인해 어쩔 수 줄 없어. 것 같고 막 현실인데. 논란이 또 생기는데. 아니 이거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이번에 그 마이바흐만 해도 1만 대 누적 판매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만대요? 1만 대. 마이바흐 1만 대씩 팔리는 나라예요 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거 우리나라에 언제입니까? 2000년대 완전 초반에 우리나라에 딱 2대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 그럼요, 이건희 그때. 회장님하고 맞아요. 연사마 마이바흐 63 뭐 이런 네, 거 있을 때. 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대단한 이제 지금 이 방송이 이제 뭐 며칠 뒤면 나겠지만 예. 이제 11월 벌써 이미 제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예. 11월은 더 심하다. 더 잘 팔린다고요, 벤츠가? 네, 벤츠가 할인을 좀 세게 했더니 다른 수입사들은 지금 개점 휴업이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E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EQA라고 하나요? EQE EQE 예,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는 조금 덜 팔리죠. 영향을 좀 받죠.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막 할인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는 안 사도 예. 그래도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올라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튼 참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각자 판단하셔야죠. 뭐.